네, 게스트 바리스타 김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어커피에서 로스팅이랑 운영을 맡고 있는 황진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어커피에서 그래픽 디자인, 그 다음에 공간 디렉팅을 맡고 있는 윤희선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 피어커피 성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다혜 바리스타입니다. 저는 피어커피 로스터즈 성수 쇼룸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고 있는 박영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피어커피 로스터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어커피 도매 로스팅을 담당하고 있는 심규환입니다. 저는 피어커피 광희문점에서 일하고 있는 헤드 바리스타 권용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피어커피에서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로 이제 일하고 있는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실용무용과에서 춤을 전공하고 있고요. 커피를 제가 좋아해서 이런 쪽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데 거기서 이제 얼굴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운 좋게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속으로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희문도 이제 계속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성수점에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서브 역할을 대체적으로 좀 많이 맡고 있고 저는 이제 커피를 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뒤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런 세팅 담당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개발 행사에서 주로 바리스타들 뒤에서 약간 잡일하고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손님분들 좀 어신분들이 좀 있으니까 좀 긴장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대화도 좀 걸고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편하게 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게스트 바리스타의 그 손님 맞이와 콩 로스팅을 지금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이제 협업한 작가, 일러스트 작가분이 계신데 그 작가분하고 제가 그래픽 관련 지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캐릭터 쪽을 좀 해가지고 그런 디자인 업무를 같이 했어요. 저희 브랜드 네이밍 자체가 친구, 동료라는 뜻이어서 원래부터 저희가 그래픽 디자인 컨셉들을 다 친구와 친구에게 이런 동료들의 관계로 이제 그래픽 관련으로 이제 풀어나갔는데 근데 그것들을 좀 고객분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셨어요. 저희가 그래픽으로만 이제 전달을 하지 커피 한 잔을 하면서 그걸 구구절절 이제 설명을 하기가 뭐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게스트 바리스타에서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정말 친구의 소개를 위해서 그래픽으로 이제 좀 풀어봤거든요. 이번에 좀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김사홍 바리스타의 캐릭터 자체가 마리오라는 캐릭터가 있어서 그 캐릭터의 친구 루이지라는 컨셉을 또 같이 이제 컨셉을 잡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친근하게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 캐릭터가 잡혀가지고 되게 쉽게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김사홍 바리스타님을 옆에서 보조해드리고 또 저희 다른 한 분의 미녀 바리스타님과 함께 둘이서 김사홍 바리스타님을 도와서 게스트 바리스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3가지 코스 중에 첫 번째 코스 마드레스 라떼 푸어 하면서 이제 설명드리는 역할 맡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잡다한 일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푸어를 하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거는 라떼 아티스트들이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일단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손님들도 약간의 실수들은 이제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덕분에 좀 익숙해지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이번에 메뉴로 나갔던 카페 루이지라는 메뉴가
제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약간 방향성의 커피였어가지고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메뉴는 일단 저는 루이지요. 왜냐면은 그 로마노를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실제로 경험하는 게 처음이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준비하면서도 되게 신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세 가지 다 맛있긴 한데 그 중에서는 카페 루이지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소하게 전 처음 접하는 메뉴다 보니까 좀 강렬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이제 코스 마지막으로 간 다이애나 블렌딩으로 한 우유 베리에이션 들어간 음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그니처 이제 트로피컬 선데이가 되게 독특한 구성이었어서 기억에 남고 손님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마지막 세 번째 메뉴인 트로피컬 선데이가 좀 가장 인상 깊고 제 취향에도 굉장히 맞았던 것 같아요. 시그니처. 사실 시그니처 메뉴가 이번에는 두 가지인데 이제 둘 다 인상 깊은 메뉴예요. 제가 그 전에 시도했던 메뉴랑은 조금 또 결이 다른 그런 메뉴들이거든요. 솔직히 그래픽이란 게 이렇게 하나의 컨셉으로 가서 그거를 끝까지 가는 것도 되게 힘들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걸 이렇게 취합하는 것도 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김상욱 바리스타님이 되게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되게 필요할 때 딱 하나를 딱 던져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헤매고 있을 때 정말 되게 많이 준비를 하긴 했지만 그래픽 디자인이 나오는 건 한 일주일, 열흘 전에 그때 갑자기 딱 꽂히셔 딱 얘기해 주셔요. 그때부터 그냥 쪼르륵 가진 거라 뭔가 한 포인트를 잡았던 그 되게 불안한 시간에 쫓겼는데 그래도 딱 뭔가 얘기를 해주셔서 기분 좋게 딱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늦게 간 거? 매일 다 같이 열심히 하고 뭔가 하나의 탑을 쌓아 올리는 느낌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았고 그게 또 결과로 이렇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보이니까 결과로 또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 자체가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너무 재밌었어요. 시그니처가 저는 조금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거 이틀 전에 완성된 거거든요. 특히 그 트로피칼 선데이라는 메뉴는 마무리가 이틀 전에 됐어요. 뭐 크림하고 커피하고 망고하고 하는 것도 한 3, 4일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 전에는 좀 다른 형태였고 그리고 크림, 커피, 망고 주스 이 세 가지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도 뭔가 계속 아쉬워하고 찜찜하고 그러다가 뭐가 있을까 뭐지 하다가 이제 자몽으로 이제 향을 제가 입히잖아요. 그거 하나가 부족했던 거 그게 이제 완성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마음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까지 다른 때보다도 더 마지막까지 머리를 자꾸만 굴리게 됐다. 그게 이번에 좀 기억에 남네요. 이번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보다 이제 물건들이 좀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주문한 것들이 조금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하늘이 도우신지 그 사용하는 날 다 택배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와주더라고요. 예, 그게 좀 이거 이번에 게스트 바리스타 되게 잘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번 경험을 했어가지고 이번엔 되게 쉽게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거 너무 힘들구나. 네, 김상욱 대표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많이 다르긴 한데 이제 예약제 같은 경우는 광희문에서는 시행되지 않았었고 그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 이제 손님들하고도 소통하기도 조금 자유로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약제가 좀 실시가 되고 아무래도 조금 더 정돈되고 깨끗한 느낌의 분위기다 보니까 아예 좀 상반된 느낌이 느껴지게 됩니다.
김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항상 이렇게 뭔가 좀 기준점? 예, 그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어떻게 가야 될지 이렇게 길을 잘 못 찾고 있을 때 이정표 같은 느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 예, 약간 이정표처럼 이렇게 바른 길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약간 동료, 친구, 예, 그런 느낌 같습니다. 뭔가 친오빠 같은 느낌? 친구보다는 뭔가 다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동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게 이게 되게 큰 조언이고 큰 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홍 바리스타님은 바리스타들 중에서도 저는 바리스타 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바리스타 분들의 바리스타다. 그래서 손님들한테도 저분이 축구계로 치면 되게 박지성 같은 분이다 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되게 예전부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바 안에서 빛이 날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반짝거림들이 되게 보여가지고 되게 배울 거 많고 되게 저 길로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앞을 끌어주시는 선배님 같습니다. 이제 김상훈 대표님이 꼭 저희 피어의 의미에 국한돼서 좀 동료나 친구 이런 개념보다도 김상훈 대표님이 되게 대회에서도 입상하시고 이제 나이가 계속 경력이 계속 타가시면서도 바리스타 바에서 계속 일을 해주시면서 동료 바리스타들이나 저 같은 이제 후배 바리스타들한테 큰 영감이나 이런 거를 좀 주시는 그런 면에서 되게 큰 의미의 동료라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되게 근데 리더 같은 분이라고 느꼈던 게 이렇게 저희가 뭐 실수해도 혼내실 땐 또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는 파이팅 하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약간 리더란 이런 거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뭔가 되게 평소에도 그렇지만 되게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정말 친근하면서도 또 때로는 저희를 잘 잡아주시는 뭔가 리드해주시는 그런 동료, 그런 바리스타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 바리스타님은 생각보다 엄청 생각이 깊으시고 또 독창적이시고 제가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메뉴를 개발하시고 이런 원동력을 얻으시냐 하니까 이런 맛을 보면서 되게 많은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의욕이 강하시고 엄청 창의적이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오호, 글쎄 너무 열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저 이번에 기억에 남는 게 또 이 부분이구나. 제가 그들에게 너무 열정이가 아니었을까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들 제가 한 2주 이상 계속 같이 있으면서 봤는데 우리 동료들이 정말 성실해요. 성실한데 제가 봤던 성실함하고는 또 다른 성실함이었어요. 들이대거나 뭐 그런 게 별로 없고 자기 할 일을 정말 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는 성실함이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 동안에 써야 되는 에너지가 100이다 그러면은 분배가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그냥 탁 어느 한 구간에서 화르륵 이렇게 불타올라가 확 하고 막 그런 거 없이 정말 루틴하게 이렇게 하는 성실함. 근데 피어 친구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동료들이.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되게 즉흥적이고 막 우락 하고 훅 꺼졌다가 다시 우락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보면은 저는 좀 너무 열정이 과한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도 제가 시그니처도 하고 뭐 그러면서 조금 뭔가 부족한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마지막에 뭘 깨달았냐면은 2% 부족한 채로 남겨둬야겠다. 부족한 채지만 그거를 채우려고 하려면은 사실 앞에서 한 90% 노력을 해서 10%만 하면 2% 채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90% 다음에 2% 채우려면은 또다시 90 아니면은 100만큼은 더 해야지 2%가 채워지는 거예요. 마지막 2%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
근데 그거를 채우려고 애쓰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 채우려고 애쓰는 시간 동안에 이 친구들이랑 그냥 좀 더 웃어야겠다. 이 친구들한테 지금 저처럼 그렇게 2% 채우자고 완벽하게 하자라고 하기보다 그냥 우리 좀 더 웃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쫄려 있으니까 뭔가 시간 안에 뭔가를 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랑 오히려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이런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에는 그걸 놔버렸어요. 근데 놓고 나니까 친구들이 웃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성수에서 종종 행사를 하고는 했는데 이제 시음회 같은 거를 커핑도 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심해지고 지금 안 한 지 반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하는 행사라서 간만에 이제 반가운 분들도 많이 뵈고 또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그 모습을 본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바리스타로서 뭐 그렇게 긴 경력이나 경험을 가진 건 사실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가 바리스타로서 일을 하면서 조금 손에 꼽을 만한 사건으로 이벤트로 저 자신한테도 뭔가 그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짧다면 짧은 준비 기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김상훈 바리스타님이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번 행사 준비하면서 뭔가 되게 깨닫는 부분, 조금 반성하게 되는 부분, 뭔가 많은 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해냈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력해서 모두가 다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로 보여줬을 때는 되게 모두가 즐겁구나? 그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거의 이제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커피 일쪽으로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좋은 경험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에 남게 될 아주 큰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동료들과 친구들, 많은 이제 주위 사람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제 뭔가를 전달할 때 쉽게 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좀 김상훈 대표님한테 이번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지나고 나서부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서비스라든지 호스피탈리티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로 솔직히 저희가 디자인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디자인에 대한 피어 커피에 대한 연결고리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커피에 대한 그런 퀄리티라든지 커피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7주년을 맞이했는데 계속 저희가 그래픽을 시도하고 디자인하고 고객들과 소통하는 거는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커피 맛에 대한 뉘앙스나 아니면 커피에 대한 그런 저희의 애정도 같은 것들을 좀 더 안내해드리고 싶고 깊은 공감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 게스트 바리스타 행사로 그게 좀 더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조금 더 맞아요. 가족 같은 더 느낌이 들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매장 끝나고 나서도 또 돈독하게 막 얘기도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커피에 대한 거나 그 외의 것들을 계속 공감적으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은 진짜 있어요. 네. 아직 커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저에게는 신선한 경험 그리고 또 다른 커피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 행사였던 것 같아요. 늘 그냥 여유만 즐기는 커피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고 또 감정을 나누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원두를 정하고 또 컨셉을 정하고 거기에 또 맞는 그런 메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고 또 대접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고요.
저 한 번도 이런 행사를 가본 적도 없고 행사를 주최해 본 적도 없기에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네,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움직이는 쪽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안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끝이거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바리스타님들께서도 그 듣고 아 그러셨구나 아니면 저건 어떠셨어요? 약간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저는 제일 좀 괜찮다고 생각했고 제 장르에서도 도입을 조금 더 시킨다면? 비대면이다 보니까 저희는 거의 영상물로 대체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소통 같은 걸 좀 자주 열면은 저희 쪽에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은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여행을 신나게 하고 싶고 피어커피에서는 피어커피에서 원래 저희가 성수 쇼룸에 이렇게 좀 한적하게 한 게 세미나를 되게 많이 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많이 와서 저희랑 그냥 소통도 많이 하고 커피도 하고 커피 이야기에 대한 소소한 것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딱 오픈하는 시점에 거의 코로나랑 맞물려가지고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이벤트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제 해외로 가고 싶습니다. 뭔가 한국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조금 찾고 싶기도 하고 또 지역마다 또 다르잖아요. 해외마다 또 다르고 그래서 그런 뭔가 원동력이나 시너지를 좀 많이 배워오고 싶습니다. 글쎄요, 사실 근데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저는 일본을 좋아해서요. 코로나 직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도쿄로 갔었어요. 가서 일본의 스페셜티 커피, 일본 여행이긴 했지만 약간 일본 카페 투어 같은 느낌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되게 저는 솔직히 한국 커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지만 일본의 그런 손님을 대하는 태도, 호스피탈리티, 그런 분위기, 그리고 또 손님들의 태도, 뭔가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되게 깨닫게 되는 부분, 본받을 만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았고, 코로나 직전에 갔다 왔지만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더 가고 싶은 그런 여행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은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카페를 좀 돌고 싶습니다. 일본에 가고 싶은 카페가 너무 많은데 좀 못 가본 데도 너무 많고 외국의 경험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비행기를 좀 많이 못 탔었어가지고. 네. 코로나가 끝나면 일단 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데 제주도를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어서 제주도 가면 다시 템플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템플 먼저 한번 가고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싶습니다. 저 코로나 끝나면 그 다른 분들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네, 저 코로나 터지고 거의 밖에서 식사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행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느낀 거는 찜질방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찜질방을 되게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코로나 심해지고 한 번도 이제 못 간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네,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것도 그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스크를 벗는 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원했었고 마스크를 벗는 게 이제 개인의 편의도 있겠지만 손님들을 종종 제가 못 알아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리스타로서 조금 오점이라면 오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눈만 보고 또는 이제 머리가 달라지거나 이러다 보면 제가 못 알아뵙고 서로 좀 뻘쭘해지는 상황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얼굴을 닫고 있고 서로 조금 더 각인될 수 있게끔 하루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행을 가고 싶긴 한데요. 커피 여행은 아닙니다. 커피는 그 안에 있진 않아요. 그냥 가갖고 카페 눈에 보이면 가는 거지 뭐 유명한 데를 점 찍어놓고 찾아가거나 그런 여행은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 안에. 그래서 갈 수는 있는데 카페 투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좀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뭐 잘한다는 스페셜티 샵이나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개인 샵을 보려고 한다기보다도 어떤 돌아가는 산업 형태를 보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일 것이지 뭐 개인 샵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더더욱 카페 투어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스타벅스 가지 않을까?